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막합니다. 자, 오늘은 테마 특강 2022년 대비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테마 특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테마 특강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 과정을 갖고 있을까? 이 테마 특강은 건축고전은 8주로 진행을 하는데 건축 계획은 9주로 강의 진행을 해요. 그래서 테마별 이론과 테마별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언제 하느냐 그러면 우리 개강을 합니다. 이번 주에 개강을 하면 매주 한 주씩 업로드가 돼요. 이 업로드가 될 때 한글 파일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렇게 매 주차별 이론 요약집이 있어요. 한 주당 40에서 60페이지가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한 주당 40에서 60문제 정도가 돼요. 일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테마 주제별로 약간씩 내용이 많은 거 있고 작은 게 있기 때문에 40에서 60문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자율적인 문제풀이를 위해서 한글을 출력하시면 돼요. 한글을 출력하시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자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만 따로 주차별 있고 그 다음에 이론 요약집만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출력으로 하셔서 스스로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수업만 듣는 것보단 여러분이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왜 틀렸고 왜 맞는지를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으면 수업은 이론과 문제를 병행합니다.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요런 것들이 잘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틀렸구나. 요거는 내가 실수한 거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여러분 실력을 우리가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어떻게 할까? 복습하실 때 문제 있죠. 그래서 한글 자료를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사면은 한 번 쓰고 못 쓰잖아, 그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었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문제를 한 번 더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셔가지고 당장 복습을 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이렇게 한 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면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한글 파일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한글 파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다가 이거 사실 테마 특강은 제가 설명을 촘촘하게 해드리긴 해요. 하지만 이론서처럼 아주 상세하게 강의 진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점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점이에요. 요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론 수업이 여러분이 보충이 많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테마 특강을 들으시면서 이론 강좌와 병행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론 수업 안 들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런 수업을 안 듣고 테마 특강 들으시면 사실은 여러분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공부를 그 전에 충분히 하셔서 키마카 교재를 갖고 하신 분 관계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론 수업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테마 특강이 즐거워요. 여러분 이론 수업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런 수업 들으신 분들이 테마 특강 들으면 테마 특강이 굉장히 즐거웁니다. 왜냐하면 기본서 시간 쫙 펼쳤던 거를 요점을 정하고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고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실력이 쏙쏙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려성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론 수업 안 들으신 분은 이론 수업을 같이 병행해도 더 좋다 생각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론 수업은요 건축계획 같은 경우는 80강 정도가 돼요. 80강. 굉장히 많다 생각하죠. 근데 우리 80강인데 보통 제가 강의를 40분 내외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40강 정도 아마 수업 듣는 거 크게 시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키막 강좌 80강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 들어본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계획 내용을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80강 정도 들으시고 같이 병행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테마 특강은 우리 건축계획 테마 특강은 실제로 그 수업 내용이 한 40에서 50강 그 사이에요. 보통 이 정도가 될 건데 사실 이론 수업이 좀 양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론 수업은 교과서도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짐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어렵고 이거를 좀 압축하고 문제까지 병행하는 게
테마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테마 특강 듣고 여러분이 향후에는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 보통 테마 특강은 지금 현재 겨울에 촬영을 해서 완성이 되고요. 이 모의고사는 시험을 직전에 앞두고 하기 때문에 보통 뭐 3월 모의고사 3주 완성짜리가 하나 있고요. 자, 4월 모의고사 3주 완성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여러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테마 특강 이후에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특강이 있어요. 별도로 특강이 있는데 기출 쏙쏙 강의라고 있어요. 그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기본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기초에 일정한 기간에 기출 쏙쏙 강의를 제공했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뭐 재밌어요. 사실은 그 최신 3개년도 가장 핫한 지문 OX 문제, 그 다음에 괄호 넣기, 여러분들 지문 연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유형까지 제공해드려요. 계산 문제 유형까지. 특히나 구조 같은 계산 문제 많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구조 같은 계산 문제 다 풀어드려요. 주관식으로. 왜냐면 계산 문제를 어차피 주관식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 같은 경우도 계산 문제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신 지문 OX, 괄호 넣기, 계산 문제, 최신 3년 거, 9급, 7급 가정 막나고 다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마 테마 특강 들으시면서 이렇게 뭐 기출 쏙쏙 같은 거 들으시면 굉장히 문제도 빨리 풀릴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집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별강이죠, 별강. 별도의 강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는데, 혹시 필요로 하다면 여러분들이, 테마 특강 들으시면서 또는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육과정은 요 과정이에요. 스탠다드 한 거죠. 요렇게 스탠다드 한 거예요. 요렇게 스탠다드 한 거고, 개인별에 따라서 우리가 기출문제 유형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알고 싶다 그럼 기출 문제 풀이고요. 기출 쏙쏙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합반 수강하신 분들이나 일정 기간에 여러분들 이벤트 기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출 쏙쏙을 우리가 원래 기출 쏙쏙을 별도로 판매하는 거지만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쏙쏙을 우리가 강의를 별도로 집어넣는 건 이벤트 기간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벤트 기간에 수강 신청 많이 하시면 이런 혜택 아주 좋아요. 이거 들어보시면 알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 기출 쏙쏙 키마카에서만 만드는 거잖아요. 기출 쏙쏙. 그렇죠?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테마 특강 이론에 관련된 얘기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뭐가 나온다고 한글 파일 나오는데 이 한글 파일 출력하실 때 좀 말씀드릴게요. 이 프린트 누르면 한글 파일을 한 장씩 하는 경우 있고 2장에 한 번씩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눈이 나쁘지 않은 학생들은 그 한 페이지에 2개씩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양도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요. 요약집처럼 딱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도요.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2장씩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어느 학생들 보니까 이거 잘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요약집처럼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좀 안 좋으신 분은 한 페이지 출력하고 눈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두 페이지를 한 장에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요약집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요약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해.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키마카 요약집 있죠? 키마카 이렇게 테마 특강에다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포스트잇이라든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글씨를 써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제3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완벽하다는 것보단 거기다 뭔가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스킬이 있게 여러분만의 노력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시험장 가실 때까지 마음이 따뜻할 거고 그렇게 딱 만들고 시험장 가시면 야 역시 키마카 역시 그죠 이런 소리가 나와요. 아마 합격을 하시는 분 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나가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마카 테마 특강 통해서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여러분도 하시고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자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함께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우리 본능 수업은 좀 이따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전 모의고사예요. 일단 풀어보셨죠? 안 풀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풀어보세요. 왜냐면 사전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전 모의고사가 왜 있을까? 테마 특강 이론인데 테마 특강에 사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공부하겠다? 각 주제별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전 모의고사 매년 달라요. 매년 매해 다릅니다. 자, 그럼 일단 사전 모의고사를 우리가 올해는 바꿨어요. 올해는 우리가 20문항 있고 25문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최근에 국가고시 7급은 25문항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20문항의 한 경우와 25문항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보통 한 1분 정도, 한 문제당 1분 정도 시간을 주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사전 모의고사 문제 풀라고 해서요. 하루 종일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딱 20분이면 20분 딱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20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한 15분 정도. 왜냐면 여러분 마킹하는 시간도 있고 공통 과목이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종합 과목은 보통 여러분들이 40에서 50초 안에 푸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딱 쟀을 때 여러분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 다 푸셨죠? 왜? 여러분도 영상이니까 멈췄다가 다시 풀어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유형. 정말 출제 문제가 많이 나왔던 유형들인데 사전 모의고사 제 1회 20문항짜리 1회 문제 풀어볼게요. 자, BIM 과정이에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거죠. 여러분 BIM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해봤을 거예요. 안 해본 사람 많지 않아요. 아마 BIM을 안 해봤다라고 하면 유사 전공자, 비전공자일 거예요. 왜냐면 전공하는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오토캐드 같은 거 레빗이라고 해서 3차원 설계 BIM 설계를 합니다. 아니면 아키캐드 같은 거 하는 학생 있을 거예요. 아키캐드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 대학에서 아키캐드 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아키캐드라는 것도 우리가 BIM 설계 가능하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BIM을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학교 옛날에 캐드라든가 맥스 이런 책들 제가 쓴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 좀 해보려고 아키캐드 BIM을 좀 이렇게 남밑에서 남한테 좀 공부를 했어요. 설계 사무실 아르신 분이 있어서. 근데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BIM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3차원적 설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객체 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치수 데이터가 연동이 돼. 치수 데이터가 연동된다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내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것들을 정보를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도 현재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적선이나 물량 산출 같은 이런 것들도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BIM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물어봤어요. 그럼 A부터 A, B, C, D, E가 있잖아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설계 작업 초기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죠. 초기에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초기에 BIM 설계는 3차원 설계이기 때문에 초기 이 뼈대를 만드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초기 어떤 BIM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B,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C, 물량 정보 연동으로 완성되기 전에 수량 도중 검토가 불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D번, 시공 단계에서는 이런 필요한 작업 단위에서 자재 정보를 연동하여 공정계획과 관리계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IM 하시는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BIM을 하면 설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시공자도 하고 구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BIM이라고 하는 자체가 건물을 짓듯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작업 내용에 보면은 시간 과정을 우리가 파라미터 주면은 얘가 시간 과정에 대한 이러한 속성까지 부여가 돼서 시간에 대한 연동 계획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누가 해야 될까? 사실 설계하는 사람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공에 대한 과정 모르니까.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뭐냐?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전한테 넘겨주면 운영관리 이용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럼 현재 우리가 틀린 것은 몇 개일까? 2개가 되니까 답은
3번이다. 그쵸? 자, 이거 맞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맞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BIM이라는 게 실제로 안 해보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해보시는 분들은, 그래, 해봤으니까 그 체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 우리 그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상, 범죄 예방 건축 기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이 옳은 게 어렵죠. 옳은 걸 물어봤는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이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세티드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도 우리가 법령으로 안착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BIM과 그 범죄 예방 설계 요거에 늘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현재 1번 딱 보니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세트 설계라고 하는데 이거 오스칸 뉴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렇죠? 오스칸 뉴만. 오스칸 뉴만 해가지고요. 우리가 방어적 설계라고 해요. 방어적 공간이라고. 이 방어적 공간에 4대 요소 있습니다. 뭐였죠? 제가 수업 전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누가 물을 막 두들기는 거야. 그럼 그 할머니 입장에서 뭐라 그래? 평소에 제일 세신 분이 영감님이니까 뭐라 그래? 영감이 안에 있어 그랬다는 거야. 그렇죠? 안. 그래서 영역성. 그렇죠? 영역성을 확보한다는 얘기 뭐예요? 남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야, 여긴 내 거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 이게 영역성이거든요. 사람한테도 있고 동물한테도 있고. 영역성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고정된 공간을 명쾌하게 남과 타인과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감시.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눈 뜨고 보는 거야. 이 거리의 눈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막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2021년도와 22년도 시험을 준비할 우리 건축지 공무원 학생들한테 이 테마 특강 구조를 개강하게 됐어요. 아마 이 테마 특강이 보통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12월 달이라든가 뭐 1, 2월 달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 개정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정사항이 뭐 사실 여러분들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에는 202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7급을 국가직 지방직 준비한다든가 뭐 서울시 대비 있죠. 이 서울시도 우리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뭐 서울시를 보셔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시험, 이런 개정 기준이 많아서 굉장히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테마 특강 강의는 제가 1년에 한 번 촬영을 하는데, 요번에, 굉장히 많은 주차별 KDS 20일 개정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보안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전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한테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공사공단 시험 또는 국가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또는 향후에 또 시행 일정에 따라 후반기에 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추가 시험이.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선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는 게 적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2021년도 테마 특강이 끝난 다음에 후반부에 가장 시험 문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점 강의 정도는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많은 자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이론과 문제풀이가 필요할 수 있어서 요번에 강의를 개정된 건 다시 우리 데이터를 다시 만들고 다시 사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 우리 강의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2022년 이 강의를 테마 특강을 좀 일찍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론은 다 들었고 테마 특강이 너무 개정사항이 많다 보니까 선뜻 듣기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키마크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론 다 듣고 문제풀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 특강 강의만 들으시면 개정된 내용을 대부분 우리 이제 테마 특강 자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테마 특강을 제가 진짜 가장 보통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그 시기에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테마 특강 강의를 쭉 보시면 이렇게 강의가 개정돼서 이런 것들이 공부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약간의 산수적인 어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강의는
재개정된 것도 있어요. 우리 건축구조 기준에 몇 년들은 개정됐다가 콩쿠트 쪽에 기준이 개정되면서 코드만 따가서 재개정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테마특강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향후에 개정된 게 출제가 된다면 큰 무리 없이 키마카 테마특강 강의 자료만 가지고도 준비가 가능할 거라 봐요. 그리고 이제 테마특강 강의는 1주부터 8주까지 진행되는데 첫 주에는 사전 모의고사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에서 8주간은 테마 이론과 문제풀이인데 테마 이론과 문제풀이도요 패키지형이에요. 이 패키지형이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이 뭐 이론 따로 문제집 따로 해가지고 제가 구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 테마가 있고 이론 테마가 한 2장 정도 있고 뭐 문제풀이 강의 할 수 있는 거 1장 이렇게 해가지고 각 이론 문제풀이를 패키지형으로 만들어서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고 문제 풀 수 있도록 제가 패키지형으로 2022년 대비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9주차에는 최신 기출문제 유형을 우리가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 유형을 해설해 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최신 기출문제 유형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물론 기출문제 키마카 강의가 있는데 키마카 강의 기출문제는 또 업데이트가 또 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요번에 개정된 것들이 콩쿠 쪽에 워낙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테마 특강 강의, 과거에 이제 스페셜 강의라고 있어요. 스페셜 강의가 있는데 이 스페셜 강의라고 제가 이렇게 개정된 거를 이렇게 묶어주긴 했는데 이 스페셜 강의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금씩 개정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반영해서 테마 특강 이론과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아마 1주에서 이 8주까지 진행하는 강좌가 한 40강 내외 정도 될 거예요. 다 해서.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강의 보시면, 전체적인 강의는 40강 내외 정도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도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촬영하고 업데이트하고 자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개정한 걸 보느냐고 참 제가 몸무게도 한 1, 2kg 빠졌어요. 왜냐면 이 개정이 중간에 되다 보니까 여러분 좀 힘들리라 생각해서 22년 강의 문제풀이는 미리 개강을 하자.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까지 첨가가 된다면 여러분한테 특별히 기출문제, 최신 문제 유형이나 최신 개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요번에 강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개정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 내용 자체는 21년 하반기나 22년 그 전반기 대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강의 구성을 미리, 테마 특강을 미리 개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개정사항이 이렇게 많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서, 요번에 이제 개정사항에 대한 걸 좀 꼼꼼히 봐서, 이렇게 큰 무리가 없으면 이 정도 우리가 개정사항에 관련된 이론과 문제 정도만 아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본 강의는 잠시 이따 뵙도록 합니다. 되겠죠. 압축력. 그 다음에 변형률 엡실론은 L분의 델타 L이라고 그래요. 이 변형률을 또 일부 교과서는 변형도라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변형률이나 변형도나 같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래프의 응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꾸라져요. 파괴되는 거죠. 얘를 파괴 변형률이라고 그래요. 응? 이 최고 응력 있죠. 최고 응력이 여기 있습니다. 최고 응력의 85%, 이 정도 있죠. 0.85. 최고 응력이 0.85 되는 이 변형률을 엡실론 CU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극한 변형률이다. 최고 응력을 지나서 0.85쯤 되면은 얘가 급격히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의 변형률을 극한 변형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초기 ECI라고 해서 기울기는 초기 탄성계수가 있어요. 접선 초기의 탄성계수라 해서 이 초기 접선의 그 기울기를 초기 접선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기울기를. 근데 우리는 이 초기 접선 탄성계수보다 응력의 일정 값, 응점값을 지난 이렇게 활처럼 생긴 요 것들을 우리가 EC라고 해서 EC를 활선 탄성 계수라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탄성 계수는 EC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 ECI와 EC 중에 어느 게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래서 ECI는 우리가 보통 가정하는 탄성 계수의 1.18배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에 관한 이 곡선인데, 잘 보시면 이 곡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완전히 선형이에요, 비선형 같아요? 완전 선형이 아니죠. 완전 선형이 아닌 걸 뭐라 그래? 비선형이라 그래요. 우리가 탄성 계수를 기울기를 표시한 거는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완전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우리는 그 기울기 값의 대표값을 알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탄성 계수하면 할선 탄성 계수라서 응력값의 일정값에 점을 찍어서 기울기 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응력과 변율 관계를 공부했어요. 자, 그럼 요건 다시 지워드릴게요. 다시 지워드리고 이제 자, 이런 값이 뭔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긴지 또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 보통 강도 콘크리트는 이렇게 파괴가 되고 이 엡실론 C 극한 변이 요만큼 나와요. 예를 들어서 0.0033 정도가 나와요. 근데 때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 했더니 이렇게 파괴가 돼요.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파괴 변율 작지만 극한 변율이 여기 엡실론 CU가 0.003이 될 수도 있어요. 강도가 세니까. 그럼 우리가 개정된 건 뭐냐? 과거에는 구후 기준은 엡실론 C가 0.003을 극한 변율로 보자라고 했고요. 이 개정된 건 뭐냐면 뭐에 따라? 아니 FCK 값에 따라 40MPa 이하일 때는 엡실론 CU 극한 변율을 0.0033으로 하고요. 얘가 점점 어떻게 돼? 강도가 커질수록 강도가 커지면 얘보다 강도가 초과하죠. 초과가 되면 이 값들이 점점 감소시켜요. 감소시켜서 0.0032, 0.0031, 0.030에서 70MPa 되면 40, 50, 60, 70이죠. 70MPa쯤 되면 얼마가 돼요? 0.003이 돼요. 0.03. 그게 뭘 얘기할까요? 그 점차로 강도가 넘어갈수록 이 변형률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어떤 극한 변형률 값이 뭐에 따라 FCK 값에 따라 달라요. 개정된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얼마로 봤다 무조건 0.003을 극한 변형을 봤습니다. 압축 강도, 설계 기준 압축 강도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었어. 근데 개정된 건 뭐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값에 따라 이렇게 극한 변율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엡실론 CU라고 하는 기호도 바꿔놨어요. 엡실론 CU 이렇게 바뀌어놓은 거예요. 이런 게 개정이 됐구나.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볼게요. 얘를 고강도로 하고 얘를 보통 강도라면 자 고강도와 보통 강도 저강도로 할게요.